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둔화 우려가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드리워졌지만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밤에 미국 증시가 1% 이상 내렸고요. 또 중국 당국이 긴축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중국과 일본 증시가 1% 후반대로 하락했는데 국내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평선은 지지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제5대 총통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발히 활약하고 계신 분이시죠. 애널리스트 고영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1770선을 지켜내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 어땠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는 옵션 만기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큰 폭의 단기 쇼크적인 요소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금주에는 빠른 V자 형태의 반등 국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점을 다지면서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V자 형태의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적인 요소로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이 급반등하는 배경 같은 경우는요, 옵션 만기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일시적인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실적 장세에 대한 상당히 그 긍정적인 기대감, 또 외국인들의 다시 한번 재매수적인 요소, 수급적인 요소가 점점 강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시장 흐름을 심리를 회복시키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171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제 178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좀 받아볼까요?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일단 주가 지수가 그 쇼크를 먹고 V자로 강하게 떠 올라왔습니다만은, 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 흔히 그런 게 있죠. 과거에 어떤 좋지 못한 기억이 있으면 그 장소에 가면 왠지 두려움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바로 앞전 고점이 1780, 1790 라인에서 옵션 만기에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1780이나 1790 라인에 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저항적인 요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1790 라인에서 옵션 만기에 한 방 크게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1790 라인에 가면 혹시 또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불안 심리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때 또 매입을 했다가 또 손실 나면서 물려있는 분들의 또 이왕이면 이 가격 왔으니까 내가 한번 팔겠다, 이런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거기서는 손바뀐 과정이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활발하게 손바뀐 과정을 만들면서 전진적인 그 소화를 한 다음에는 1800을 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1800을 넘는다는 것은 시장의 새로운 신호가 되는 겁니다. 1800을 넘게 되면 앞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신호가 되는 거고, 이러한 신호는 결국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강한 상승이 진행된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1800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나 증권, 건설, 이런 쪽으로 시장 매기가 점점 확대되면서 결국은 탄력적이고 강한 모습이 다음 주에는 1800을 돌파하는 거, 이걸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시장 흐름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고수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대박클럽 만들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남겨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총통민, 네. 오늘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오늘은 산성 PNC를 뽑아왔습니다. 예, 산성 PNC요. 골판지 상자 전문 생산업체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던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산성 PNC가 바이오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 시장에 이슈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잖아요.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고 계신지 총통님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산성 PNC는 골판지 이런 부분에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예. 바이오 쪽으로의 폭넓은 요소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오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대표되는 게 그 황우석 박사님 그 사건 아시죠? 예. 예,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황우석 박사님도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뭐 새로운 뭐 복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산성 PNC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 뭐냐라고 놓고 본다면요. 그 비상장 바이오 업체가 FCB 파미셀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우회 상장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산성 PNC는 FCB 파미셀 지분을 약 22.77%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약 72만 8,726주, 약 한 72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 상장 시에 상당한 평가 이익이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FCB 파미셀은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와 관련해서 또 FCB12 오늘 이 주가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거든요.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미국 FDA에서 임상 허가 소식에다가 또 식약청에서 발표한 부분은 하반기에 바이오주의 그 호조세 전망이라든가 또 9월경에 줄기세포 치료제의 최종 품목 허가 신청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일대 주주인 FCB12까지가 먼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산성 PNC도 그와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흐름의 특징적인 요소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산성 PNC는 이것 외에도 해양 심층수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바이오 쪽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테마라면은 한번 그 어떤 그 흐름 자체가 강해질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FDA의 인간 배아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 재개 소식이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헌데 총통님, 이 산성 PNC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재무 상태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산성 PNC가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이 1억 9,8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28.7%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예. 또 이런 부분에서 같은 기간에는 매출액은 97억 4,100만 원, 당기 순이익은 5억 2,4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나은 뭐 건전성을 보였다. 재무구조가. 하지만은 재무구조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안정적이지 못한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바이오 관련 회사들의 대부분 놓고 보면요, 재무구조 상태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쉽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그 신제품이 나와서 대박이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줄기세포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그 임상 실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그 미래 성장성을 고려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통님께서는 산성 PNC의 미래 성장성에 아주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원재료의 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뭐 전년 대비 좀 상승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그 재무적인 요소는 다소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외형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볼다면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생명윤리정책위원회 연구센터에서는요, 이 생명윤리에 관련된 관한 법률 이런 데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과연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초안에는 말입니다. 수정란이나 체세포 없이 그 난자만을 이용해갖고 처녀생식, 그래서 단성생식을 연구한 이러한 데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청회에서 뭐 이런 초안에 대해서 여론을 또 수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론 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 안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면은 처녀 생식에 대한 연구 허용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17대 국회 할 때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동의를 이미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 부분이 가장 또
시장 흐름에 있어서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이 9월, 그러니까 연말에 이 부분들이 벌써 반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벌써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벌써 주가에 벌써 영향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산성 PLC와 바이오 관련주들,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산성 PLC의 주가가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고 싶은 분들, 이 가격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 시세를 계속 이어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잡고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까요? 그리고 또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 잡아보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산성 PNC가 금일 종가상으로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물론 저는 이제 금요일 종가로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프로그램이 설정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이 산성 PNC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CB12가 가장 빠르게 먼저 선도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FCB 파미셀이 가장 개발한 것이 급성 심근경색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제가 지난달 말 임상 실험을 마치고 품목 허가 단계에 있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청에서 발표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산성 PNC는 단기적으로 출렁거리거나 다음 주 초반에 단기 물량 압박을 받아 좀 밀린다 싶으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 종가로 매수 관점이지만 오늘 상한가로 들어가서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는 조금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잠시 밀려주는 조정이라 그럴 경우는 저가권의 매수 포인트를 두고 목표가는 15,000원대권을 한번 선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성 PNC의 그 움직임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오늘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특히 상하가 잔량이 거의 한 40만 주를 만들면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를 보였는데 앞고점을 돌파하면서도 잠깐 쉬었다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승세라면 앞전 고점을 다시 한번 또 돌파해 나갔고 또 한 번 더 강하게 나간다 그러면 최앞점의 고점인 15,000원 라인까지는 단기간에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산성 PNC 같은 경우가 한 번쯤은 좀 공격적이고 좀 이런 투자자분들이라면 따라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기 때문에 테마주는 투자 비중 원칙은 10% 범위 이 정도로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그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놓고 보면요. 지수 대형주는 밀렸다가 다시 반발을 보이면서 소폭의 약한 모습으로 마감됐지만은 오늘 코스닥의 테마 관련주는 4대강이라든가 그 외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는 이 코스닥의 테마 관련주들의 흐름도 더 강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성 PNC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적인 요소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산성 PNC가 그 과거에 그 황우석 박사 그분의 그 산성 줄기세포 이 부분 때문에 거의 5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 주식이 장기 하락세를 보이면서 참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렇게 많이 끌었던 것이 8월 달에 와서 강한 양선 월봉을 보이면서 이제 시작점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통념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강한 양선 월봉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9월 달에 임상 실험에 대한 긍정적인 승인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나간다면 15,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비중은 한 10% 정도를 둔다면 충분히 산성 PNC 같은 경우는 공략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5,000원대를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한 7,000원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고세 투자 비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총통님과 함께 산성 PNC라는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세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간 총통님께서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4종목이 있으셨는데요. 삼성물산을 차익 실현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표가를 73,000원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잘라내신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삼성물산을 사실 목표가는 이제 73,000원대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차익 실현을 하게 됐냐면요.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을 지난주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의 이 합병 관련 내용은 아직은 뭐 확인된 사항이 없는 UFO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뜬 소문이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두 종목을 포트에 담기에는 비중 자체가 너무 좀 크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한 종목을 정리를 하자.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을 수익이 났으니까 익절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종목 교체하면서 포트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물산은 73,000원까지 한번 중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난하다. 물론 이제 삼성물산과 관련된 그 용산 그 부분이 정부 정책과의 어떤 새로운 의견 조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 역시 그 삼성물산이 가져가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죠. 특히 그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맞물려서 충분히 미래의 그 실적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73,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 포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한 종목을 청산해보자, 정리를 하자. 네, 이런 관점으로 매도 전략을 취했습니다. 예, 삼성물산은 한 10%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삼성물산 봤고요. 예,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일단은 마이너스 수익권 내 계신데요. 총통님께서 사셨던 가격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장 78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맞춰졌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반해서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예.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펀드 환매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상당 부분은 이제 펀드 환매도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더 많이 진행되기는 조금 뭐 그렇고요. 점점 가면서 어느 정도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가 물론 이제 지수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합성 포지션, 즉 선물과 옵션에 연결된 파생 상품에 의해서 항상 포트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스켓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매도와 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관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그 2, 4분기에 영업이익 실적만 5조를 설정하고 5조가 나왔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많은 그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이 회사채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이 회사채라는 부분을 하나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회사채는 과거의 그 금융위기 때 말입니다. 과거의 금융위기 때 회사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급등세를 보였어요. 예. 그 급등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지금 회사채 수익률은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여기서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가장 그 대표될 수 있는 이 삼성전자는 하반기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좀 단기보다는 한 90만 원대까지는 좀 꾸준하게 보유 전략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물론 단기적으로 한 앞전 고점, 네, 삼성전자를 놓고 보시면요. 앞전 고점이 그 85만 원대입니다. 이 85만 원 라인대 오면은 비중이 제가 한 40%가 돼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비중을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85만 원이면 제가 80만 원을 매수해서 85만 원 되니까 5만 원 차익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 비중을 왜 줄이냐면 다시 포트를 재편성하기 위해서. 왜냐면 삼성전자가 85만 원대 가기 시작한다면 종합주가지수는 1800을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비제조 분야인 은행이나 증권, 건설 쪽에서 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85만 원대 가면은 한 10% 정도는 저는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를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라면 한 90만 원대까지는 그대로 한번 보유 전략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봤습니다. 일단 85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된다면 10% 정도 비중을 줄일 것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셨어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인데요. 대우증권을 매수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한 40거래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21,200원이었고 오늘장 22,00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으니까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25,000원 선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조금은 아쉬웠던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목표가 28,000원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왜 그런 거 하니요? 사실 그 대우증권이 25,000원대가 8월 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8월 초에는 지수가 한번 1,800을 넘어서게 되면 한번 단기적으로 25,000원대 좀 넘었으면 한번 차익 실현하고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한번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잘못하면 또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또 저 나름대로 그때는 왜냐면은 제가 첫 방송하는 날이었어요. 첫 방송하는 날 제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낙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날 금요일 방송하고 그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였어요. 예. 8월 둘째 주. 둘째 주에 그냥 뭐 눈탱이 밤탱이 되고 쌍코피 터지면서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두들겨 맞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길적 분석상으로 놓고 본다면 뭐 5일선을 이탈했다, 뭐 11선을 이탈했다 이런 뭐 원칙적인 요소라면 뭐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하지만 또 그 뒤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다 그러면 좀 손실이 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대우증권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1,8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행, 증권, 건설의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22,000원 전후한 자리 이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더 매수를 한 번 더 하고 목표가는 28,000원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증권시장에 왜 비제조인 이 증권주가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증권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한테 어떤 그 통합적인 통폐합, 물론 이거는 뭐 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어떤 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 하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우증권이라든가 현대증권이라든가 또 대신증권이라든가 임자 없는 증권사들에게 임자를 찾아주기 위한 그러다 보면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란 부분이. 그럴 경우는 외국과 어떤 그 자금 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대화되는 증권사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증권시장에 새로운 어떤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면 대우증권도 충분히 28,000원대를 갈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대우증권은 그대로 보유 전략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통님,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좀 길게 보는 편인데요. 예.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요. 대우증권에 관련해서는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 모든 이론과 차트 뭐 분석하는 방법이 100% 신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나침판으로 향후의 흐름을 한번 추정해 본다라고 봤을 때요. 자, 이것이 지금 대우증권의 주봉 차트인데 우리가 파동이 과거 2008년도 12월 달에 파동이 1번 나오고 조정 2번 파동을 만든 다음 3번 파동을 만들고 올라갔고 조정 4번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 5번 파동.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은 대부분 그래요. 상승 5파와 하락 3파. 그래서 5파동까지 올라갔을 때가 우리가 큰 라지 1번 파동이다. 큰 그림상 1번 파동이다 볼 수 있겠고요. 조정 파동이 A와 B와 C라는 파동을 만들면서 우리가 파동 1번, 2번, 3번 파동으로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이제 우리가 박스권으로 파동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는 뭐 4번, 5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저점을 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미완성 파동, 즉 테일러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라지 2번 파동이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번 파동이 진행되면서 마디 매듭에 조종을 주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라지 3번 파동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먼 미래를 본다면은 35,000원, 4만원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증권업종이야말로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1,800을 향해서 간다, 돌파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업종이 제일 못 오른 업종 지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파동상의 논리만 갖고는 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엘리어트 파동이 뭐 100%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보조지표가 또 100%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 견조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때마침 이러한 그 엘리어트 파동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봉 차트를 한번 놓고 본다면요. 이 대우증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비추한 것이 약 12개월입니다. 우리가 그 동서양의 그 관점에서는요, 동양과 서양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양은 우리가 그 동양 철학 사상이 있잖아요. 예. 음과 양. 그러면 우리가 보통 띠를 놓고 보면 12가지 동물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가지 동물띠에서 보통 한 12개월. 그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는 10개월이나 12개월. 그러면 10간지라 그러죠. 갑을병정무. 그 다음에 이제 12지간지 같은 경우는 축, 임묘, 진사, 오미신, 유술에 이렇게 나가게 됐죠. 예. 그래서 10간지와 12간지를 이렇게 놓고 볼 때 12간지가 지난 자리에서 바로 이 7월 달에 강한 양봉을 만들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간지가 지난 자리에 새로운 파동이 마침 만들어질 수 있는 동양 사상의 그 흐름과 마침 엘리오트 파동이라는 서양의 이론하고 또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뭐 정책적인 이슈만 나와준다면 이거야말로 뭐 엘리어트 파동도 긍정적으로 맞아쓰고 있고 동양 철학적인 요소도 같이 맞아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건 뭐 주식을 또 뭐 역학으로 하는 게 아니냐,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역학으로 주식 맞춘다는 거는 확률 30%도 안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인용해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개연성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정책적인 요소와 같이 맞물린다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까지도 한번 멀리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먼 미래를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우증권 봤고요. 자,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12만 9천 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그 가격대에서 나왔거든요. 함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 역시 충분히 매수의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지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세요. 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물산과의 그 합병, 그 부분에서 이미 그 대림산업과 GS사와의 어떤 그 합병에 관련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관점이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결코 이걸 놓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루머가 뭐 나왔다, 뭐 회사 동사에서는 전부 다 부인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뜬금없이 당기는 UFO, 미확인 물체가 되는 뜬소문이죠. 이런 루머로 지금 그 UFO 방송에서는 계속 뜬소문으로 이제 그 합병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합병되기는 좀 어렵죠. 여러 가지 뭐 실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번 주가지수가 옵션 만기에 쇼크를 먹는데도 전혀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때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도 두 종목 다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수라는 수급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맞춰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일주일 동안 매달리다 싶더니만 오늘도 거래가 늘면서 또 양봉으로 다시 올려가려고 하는 힘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한간에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시장의 그 흐름을 놓고 보면요, 어찌 보면 종목군 중에서 가는 놈만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흔히 그 우리가 이제 나오는 시장에서 말하는 그 내용에서는 칠공주, 뭐 네. 칠공자, 뭐 4대 천왕 종목이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이 이제 펀드, 정식 펀드가 환매가 되면서 또 일정 부분의 자금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랩 어카운트로 가면서 특정 종목만 집중공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좀 있는데 조금 소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깐데 또 깐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공략한 데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만이 계속 그 시장을 리딩해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차별화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불합리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랩 어카운트적인 요소라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비중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사항은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는 17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 20%도 그대로 유지하고요. 손절가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낮췄어요. 손절가를 12만 한 2천 원대로. 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뭐 그게 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뭐 굳이 이렇게 뭐 손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한번 꾸준히 한번 보여가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 봤고요. 자,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 종목이 있으시죠? 좀 전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 PNC인데요. 오늘 포트에 매수하신 것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뭐 종가상, 금요일 종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리한 면도 있죠. 네. 왜냐하면 종가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포트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미 이 종목이 가장 제가 눈에 띄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8월 9일 날 첫 상한가를 보인 날을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날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앞에 있는 고점대의 매물을 그냥 말끔하게 그냥 흡수해 가갑니다. 그 다음날은 잠깐 흔들렸지만은 바로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만들면서 우리가 흔히 N자라 그러죠. N자. 영문자 N자. 이 패턴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단기 고점 라인에서는 조정을 받으면서도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그러면 고점이다 그러면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오는데 조정을 받아도 잘 밀리지가 않고 그리고 거래도 잠깐 숙었다가 오늘 거래가 또 나오면서 앞점을 또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매도할 세력의 물량보다는 오히려 매수라는 수급적인 요소가 더 강한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일부 그 신용 매물들이 좀 정리된다 싶으면 다시 또 신용 매수가 들어와서 이 물량을 손바뀌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 잔량이 약 한 40만 주 쌓였는데요.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면은 다음 주 좀 추격 매수를 한 5% 정도는 공격적으로 따라붙었다가 또 그 다음에 하루 또 좀 밀린다 싶으면 다시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맞춰 나가면서 한 번쯤은 끌고 나간다면 한 15,000원대 그리고 좀 더 멀리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또 너무 급등하면 또 주가가 또 이제 수급과 공급에 의해서 또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까 15,000원대 목표가 잡는다면은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의 종목입니다. 또 그런 이유적인 요소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그 FCB 팜스웰 이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비상장 기업인데 이 비상장 기업이 우회상장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일단 비중을 한 10% 정도로 적게 가져가는 것이겠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월요일장 강하게 베팅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셨지만 비중은 한 5% 정도 그리고 또 눌렸을 때 나머지 5% 비중 들어가는 게 맞겠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금요일입니다. 청통님과 갖고 계신 종목들 다시 한번 지켜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금요일에도 청통님 나오시니까요. 지금 오늘까지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그때까지 목표가 도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종목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려야겠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전화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제일모직님. 제일모직이요? 네. 예, 제일모직을 얼마에 몇 %나 사셨어요? 86,800원에, 86,800원에 20%에.
86,80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십니다. 네, 맞으신가요? 네. 예, 오늘장 네. 98,500원에서 거래가 맞춰졌으니까 일단 수익을 보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들고 계셨던 거예요? 3개월 정도 가지고 있은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주가 흐름가에, 그러니까, 목표가에. 예, 목표가. 예. 주식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한 종목당? 네, 저 제일 하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일모직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문자 참여해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일모직 볼게요. 최근 석유화학주가 강세인데 제일모직 역시 오늘 4%나 급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의류회사인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 원사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업의 그 전자재료 부품 업종이 그만큼 성장세를 내보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MC분께 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란 말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로? 예. 그게 뭔가요? 주마가편이죠. 주식 격언에 접목하자면 달리는 종목에 올라타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또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주마간산, 달리는 말이에서 산천을 구경한다. 그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제일모직을 갖고 계신데요. 제일모직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도 될 만큼 좋은 우량 기업입니다. 특히 그 2분기의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됐고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안정된 고정거래처를 배경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 그 성장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11억대로 사상 최대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2분기의 매출액이 1조 3천억대예요. 또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실적 장세로 가는 대표되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가 뭐에 속하겠을까요? 뭐 7공주가 될 수도 있고 공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4대 천왕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즉 레버 카운트에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그냥 꾸준하고 느긋하게 좀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분기에 또 우리가 3, 4분기는 또 실적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3분기에 추정 영업이익이 942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년 대비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부분별로 그 영업이익에서 화학 분야가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LG화학. 예, 그렇죠. 예. 또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예. 그 다음에 호남석유.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에도 하나케미칼을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하나케미칼을 소개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물량을 잡아라. 많이 올랐지만 하나케미를 잡아라. 그런 이유는 그런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실적 장세로 가는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과 관련된 화학업 중에서 486억의 수익권의 흐름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사라든가 의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전자재료에서만 407억 정도. 오히려 패션 부분은 실질적으로 128억 정도로 나오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제일모직은 업황의 명칭을 의류사업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화학업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전자재료 쪽으로 바꿔야 되지. 왜냐하면 매출 규모가 틀려요. 예. 그만큼 이제 폭넓게 이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TV용 그 편광판 그 3호 라인에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IT 성수기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3, 4분기에는 실적이 사상 최저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수익률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분리막이라든가 도광판이라든가 또 신규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OLED, 다이오드 발광이죠. 이런 부분까지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동사는 IT 소재 기업으로 회사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쪽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일모직은 꾸준하게 보유하시면서 단기 과열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했다가 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한번 또 매수를 한번 하는 겁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15만 원대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만 원대는 단기 과열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또 한번 눌림목 조정 주면 다시 재매수를 해서 한 15만 원대까지 내다볼 만큼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그 8월 달에 저점 9만 원대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추세 라인이 좀 깨지는 거니까 9만 원이나 8만 5천 원대 이런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많이 올랐다 하지만은 52주 신고가 내고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던가 그 점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한번 지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꽤 많은 수익 거두고 계신데요. 12만 원 선까지 1차 목표가 정해볼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릴게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분께서 포스코를 이렇게 많이 또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포스코를 문의하신 분은 거북이 친구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데요. 53만 원에 100%를 갖고 계십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데요. 시원한 전망 해주세요.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어요. 네, 포스코의 100%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딱 보고 나서요. 그냥 이분이 과연 워렌 버핏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고수, 실력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한 종목에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을 50%, 80% 두고 한번 공략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까지 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스스로에게 리스크 위험 부담도 많고 포트 자체가 이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포스코의 그 어떤 미래 성장을 보고 아마 뭐 계속 사 모으자. 그래서 뭐 100%로 이 종목에 다 투입을 했다고 하시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 포스코가 뭐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포스코가 그 협력사와 1조 7,500억의 자금을 또 지원해주면서 상생에 관련된 협력 계약도 했고 또 포스코가 최근에 그 녹색 성장의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 분야에도 같이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 사업 전략팀도 신설했습니다. 이 점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조선하면은 뭐 현대중공업, 조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플랜트 사업뿐만 아니라 또 핵융합 에너지, 이런 부분까지 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도 사업 영역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형 원전에 관련해서는 터키에서도 수주하죠. 또 아랍 쪽,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서도 원전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놓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포스코가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원자핵의 분열 시 발생되는 950도의 고열을 말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 없이 물로 직접 분해해갖고 다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초고온가스로 기술 개발에 이제 지원해가지고 혁신적인 그 수소 환원 제철법 기반을 구축하려는 이런 예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 부처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어찌 본다 그러면 포스코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관점에서 뭐 포스코가 정말 뭐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한 종목에다가 포트 비중을 100%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실질적으로 포스코 언론 흐름을 놓고 보면요. 지난 그 5월달 말에 바닥 저점을 찍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53만 원대 가서는 또 외국인 또 매도 물량 나오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조정폭을 거치고 나서는 또 한 차례 지수가 1800을 가고 1900을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55만 원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55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의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는 자체는 포트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략적인 요소는 말씀드린다면
53만 원 근처 라인에 오면은 일단 포트 비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손실 보고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요소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만 올라가면서 상승하게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셨다가 53만 원에서 뭐 스스로 빼고 플러스 알파가 좀 남았다 싶으면은요. 비중을 빨리 줄이면서 포트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트 전략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IT도 있을 수 있고 은행, 증권, 건설 포트도 짤 수 있고 또 반도체 분야도 포트 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대로 포트별로 약 한 20%, 30% 이런 비중으로 3종목 내지 5종목의 포트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포스코가 원자력 발전, 뭐 철강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포스코가 이제 그 고로세 부분에서 중국의 그 석탄을 들여와서 원가 절감만 하더라도 뭐 1조 얼마인가를 또 절감할 수 있다는 요번에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 예. 그런 비용이라면 화학 회사가 참 좋다. 물론 좋다라고 하지만은 전체 100% 갖고 간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항상 투자는 원칙을 중요시해라.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셔야 할 뿐만 있어요. 고수가 되는 원칙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원칙 매매를 제일 중요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 잘한다고 고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펀드멘탈을 잘한다고 해서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재무 관리를 잘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 번에 100%를 담고 있다는 자체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매매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고수가 되는 것이지 뭐 주식 뭐 무조건 수익률 잘 내면 뭐 고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뭐 운이 좋아서 어느 정도 뭐 매일 또 수익을 냈다. 뭐 초단타. 우리가 스캘퍼라고 그러죠. 스캘퍼 가지고 맨날 수익을 낸다. 그 사람 고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상황에 맞춘 자기의 원칙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어쩌면 고수라는 소리를 들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진짜 고수가 되고 정말 진정한 투자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100%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돌발 변수 갑자기 또 북한에서 또 무슨 또 미사일 쏜다, 또 뭐 서해전이다, 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요소는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돌발적인 위험적인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 이 부분이 맨날 좋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철강에 어떤 안 좋은 얘기 나와버리면 그냥 직격탄을 그냥 맞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은 어떻게? 분산. 리스크는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를 잘하는 원칙이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좀 위험하다. 그래서 53만 원대 라인 때 오면요. 빨리 비중을 축소하시고 포트를 새로 편입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고수는 해결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던 총통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샵 5588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들어오는 종목들은 저희가 월요일장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